여러분들이 매출장을 봤을 때, 이게 매출장인데, 매출장을 봤을 때 이 적요란에 현장명을 디테일하게 남겨놓는 업체가 있는가 반면에 이 적요란에 그냥 저처럼 공사대금이라고만 적어놓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현장인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래처를 보고 맨 처음에 사업주 승인 현장이다, 원도급이다를 판단하는 그 어떤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완료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모니터 2개 쓰시잖아요. 한쪽에 이걸 띄워놓고 한쪽에는 이제 공사수익금 계정별 원장, 매출장도 좋습니다. 띄워놓고 엑셀로 된 걸 띄워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로 정렬을 하냐? 거래처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같은 거래처끼리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거래처끼리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름순으로. 이름순으로 정렬이 되면 아까 우리가 이 전전 페이지에서 이 거래처는 이 특정 거래처는 고용 승인만 주는구나. 여기는 산재 승인 주는구나. 여기는 고용 승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거를 매출장 거래처가 정렬되면 손쉽게 정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구분을 하나 만들어서 저는 색깔로도 해요. 이 거래처와 공사명을 보고 이거 원도급이다 그러면은 노란색. 예를 들어 노란색. 그리고 거래처별로 정렬했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안 내는 현장이네 그러면 파란색. 예를 들어 이거 고용보험만 내야 되네 그러면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럼 거래처별로 정렬한 거 옆에 비고란을 구분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도급 저는 뭐 2응이라고도 하고 원도급은 1번, 이건 2번, 이건 3번 이렇게 표시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과 고용보험을 내야 되는 현장만 거래처별로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교육 목적상 원도급은 한 회사야. 그리고 고용승인 내는 건 고용승인 건설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현대 삼성엔지니어링, 대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현장이 전부 다 뭘로 표시된다? 고용승인 하도급으로 표시가 되겠죠. 비고란에는. 자, 그렇게 원도급, 미승인, 고용승인의 체크 여러분의 방법을 해주셨으면 다시 구분을 정렬해서 내림차순 정렬이나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원도급이 쭉 흩어졌던 게 하나로 뭉치고 고용승인이 하나로 쭉 뭉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원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합계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원도급은 내가 1년 동안 2억 했구나. 미승인 하도급은 3억 했구나. 고용승인 하도급은 5억 원어치 했구나. 1년에 전 거래처 통틀어서. 내가 1년 동안 매출이 10억인데 그 중에 원도급은 2억 했고 고용승인은 5억 했구나.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10억 중에 2억이 차지하는 포지션 몇 프로? 20%. 그리고 10억 중에 고용승인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 5억이니까 50%가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복습하면 자 그럼 다시 산재요율과 고용보험 요율로 나눠봅시다. 산재요율은 몇 프로다? 이거 산재보험 내죠? 이거 내요? 안 내죠? 이거 산재 안 내죠? 산재는 20%다. 고용보험을 내야 되는 매출 비율은 이거 고용보험 내죠? 고용보험 안 내죠? 고용승인은 고용보험 내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 70%. 이렇게 매출에 따른 산재 고용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외주비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장비대가 헷갈리시나요, 혹시? 장비대 헷갈릴 거 없어요. 건설 장비입니까? 건설 장비가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장비는. 27종 정해져 있고 3종 딱 명칭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면 장비대로 구분하시면 되고 장비대가 맞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장비를 썼어요. 이 계산서에 장비를 100만원짜리 장비를 썼어요. 그럼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장비들 있죠? 어디 갔어? 장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월별 출력 일보를 가지고 있냐, 일자별 출력 일보를 가지고 있냐, 거래명세표가 있냐, 없냐로만 장비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옆에다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전부 다 장비로만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표시할 땐 장비 1, 장비 1은 뭐예요? 그냥 29% 할 거. 이거는 뭐 장비 2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거래명세표가 있어. 그래서 일자로 계산할 거.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셔도 좋고. 그래서 장비는 헷갈릴 게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인건비 헷갈릴 게 있습니까?
옆에 이 공사원가 명세서입니다. 공사원가 명세서예요. 공사원가 명세서 일단은 여기는 임금이 있고 작급이 있네요. 작급이 일용직 금액이라는 거겠죠. 일단 일용직 금액 40억 기준에다가 여러분들 거래 명세표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의 매입장을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재료비, 지급수수료, 원재료비, 장비비, 지급수수료 뭐 이렇게 계정에 구분 없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죠. 계정을 합쳐서 매입장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계산서는 용역사무실하고 계산서를 끄는 거야. 그럼 여기는 노무비라고 쓰시면 되겠고 뭐 이것도 용역사무실 거예요. 그럼 노무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 노하우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거 똑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장비는 저는 예를 들어 이쪽에다가 노란색 색칠을 해요. 이 거래처 란에다가 장비 이렇게 노란색 색칠을 하고 또 외주비 이전에 노무비가 또 있을 수 있죠. 용역사무실 세금계산서 끄는 거 혹은 사업소득 끄는 거, 사업소득 신고한 거는 이 적요란에다가 색칠을 해요. 노란색으로 또. 그럼 같은 노란색이지만 여기 노란색 된 거, 여기 노란색 된 거, 여기 노란색 된 건 뭐라고 했죠? 장비고 여기 노란색 된 건 인건비라고 했죠? 인건비라고 했고 또 외주공사비를 골라낼 때는 또 어디다 노란색 색칠해? 이 금액에다가 또 노란색 이렇게 색칠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색칠된 건 외주비라는 뜻이 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글씨로 써도 되고 저처럼 색깔로 해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계정별 원장을 한 줄로 쫙 세우 전체 매입장을 보시고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거래처에 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 정렬인데 이걸 누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같은 거래처끼리 묶이겠죠. 여기 또 이제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거래처예요. 근데 다만 이건 재료비에 넣고 이건 지급수수료에 넣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이게 또 얘가 좋은 게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고 원재료비, 국제온누리건설이 있고 여기 국제온누리건설이 있네요. 그런데 이 건설회사잖아요. 건설회사. 그리고 여기 또 국제온누리건설이 있죠. 요거 한번 보시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정렬하면 국제온누리건설은 원래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여기로 정렬하면 국제온누리건설이 위로 쭉 모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국제온누리건설이 지금 폐기물 처리비도 들어가 있고 외주가공비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만 국제온누리건설만 놓고 보면 외주비의 이 거래처는 이게 외주비입니다. 이게 외주비예요. 외주비에 국제온누리건설이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에도 있고 예를 들어 재료비에도 국제온누리건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한 거래처가 외주비에 걸쳐져 있으면 공단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걸 보시면 이건 공단이 쓰는 건데 외주비 계정과 동일하면 전부 다 외주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래처가 외주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정 분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보통 적요를 기준으로 이건 재료비, 이건 외주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적요를 보기도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여러분들의 거래처가 뭘 하는 회사인지예요. 뭘 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보면 여러분들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서 업태와 종목을 다 일일이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처에 업태 종목을 조회했을 때 도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통신이 있을 수도 있고 건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설이. 그러면 건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그 계정이 재료비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외주비로 공단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제라고 해봅시다. 이 두 건이 국제라고 해보자고요. 국제. 이것도 국제. 근데 재료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또 국제건설이라는 데가 이 똑같은 데가 외주비에도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외주비 계정이 없는데 외주비 계정에도 국제건설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국제건설에 예를 들어 여기 뭐 700만 원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국제건설은 뭘 가지고 공사를 했을까요? 외주비에 있으니까 이거는 건설을 했다라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했을까요? 당연히 여기 재료비에 있는 같은 거래처에 있는 국제건설에 있는
국제건설로 되어 있는 이 자재를 갖다가 이 돈으로 시공을 한 거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는 건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합쳐진 걸 우리는 공사라고 해요. 그럼 여긴 끼키야 농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재료비, 경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거래처가 이렇게 외주비와 타 계정에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다 전부 다 외주비로 봐버려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공단이 직접 조사하는 서류인데 외주비와 동일한 업체냐를 판단하는 항목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조사 항목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스마트하게 하시려면 아예 3월 달에 결산도 하시고 보험료 신고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결산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3월 달에 결산할 때 참고하실 내용이 뭐냐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적요 하나하나를 따져서 건설업체, 그러니까 외주업체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 거래처를 통으로 잡아낸다. 한 거래처가 외주비면 그 거래처가 거래했던 대부분의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다 외주비로 다 발췌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정 분리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 가장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넣어놓으십니까, 여러분들? 재료비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곧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외주비예요, 외주비. 예,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 회사는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그냥 외주비에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뭐가 있죠? 공조기 같은 것들. 공조기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입증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우리 거래처가 국제건설이라는 데가 있는데, 국제상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업태 종목만 봐도 건설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내용을 봐도 시공을 한 게 확실해. 도망갈 구멍이 없어. 이 회사에서 뭘 재료비를 구했다라고 할 게 없어. 나중에 조사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국제상사 건은 전부 다 묶어가지고, 어디로? 외주비로 넣으시고. 근데 또 온누리 상사라는 데가 있어요. 온누리 상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재료비 포지션이 굉장히 크고 시공비 포지션이 굉장히 작아. 제일 좋은 건 이 온누리 상사는 업태와 종목을 보니까 제조업도 있어. 예를 들어 제조업도 있고 예를 들면 도매업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설치비가 굉장히 미비하게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대부분이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말로 공단에 입증할 수 있으면 이거는 설치비가 전혀 안 들어갔다. 실상 조금 들어갔더라도 결국에는 전혀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 거래처는 전부 다 재료비에 계정에 분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처를 기준으로 외주비에 넣을 거냐 재료비에 넣을 거냐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외주비, 재료비를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외주비에 대한 개념. 외주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거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재료비, 농업비, 경비 중에서 이 포지션이 얼마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일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설치비, 인건비가 단돈 10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건 외주비다. 예를 들어 재료비, 농업비, 경비 중에서 재료비가 95%고 경비가 2%고 농비가 3%야. 이렇게 돼 있으면 농비가 전체 금액의 3%만 차지하더라도 이거는 이 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외주공사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게 이제 저 같은 전문가와 이제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단에 대응을 하실 때 1억짜리 세무계산서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공단은 1억짜리 세무계산서를 외주비로 발췌해내면 얼마를 농업비로 책정을 하죠? 30%나 29%를 책정하겠죠. 그럼 30% 한다고 치면 1억에 30%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봤을 땐 진짜로는 인건비 설치비가 500만 원짜리인데 거래명세표를 보면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3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화가 나죠. 그래서 이 거래명세표를 들고 공단에 보여주는 순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30%인 3천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인건비가 단돈 얼마라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공단에 입증한 게 돼버리니까 이건 진짜 공단이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명세표에 정확하게 인건비, 설치비, 작업비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공사다. 거래명세표가 없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공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애매하다. 그래서 뭐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거래명세표에 자재비, 경비, 그리고 인건비, 설치비가 아닌 운송비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재료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건 자재비로 이 거래처 전체를 재료비로 넣는 거고, 이게 불가능하면 이 거래처는 아싸라게 그냥 외주비로 넣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면 가장 답답한 게 보험료 조금 내려고 재료비로 계속해서 재료비로 몰아넣는 회사. 여기서 제가 아까 지나갔지만 조사 기준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재료비 계정의 합의, 계정금액 합의 매출액의 50%를 넘는 회사가 가장 첫 번째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조금 내려고 그냥 재료비 계정으로 다 넣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매출이 100억인데 재료비가 60억이야. 그럼 50%를 넘죠? 그럼 일단 타겟 되는 거야, 그 회사는. 그 제일 안 좋은 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정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외주비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은 거래처를 기준으로 이거는 공사를 하는 업체, 이거는 자재만 납품하는 업체로 거래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외주비와 그런 것들을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는 뭐냐면 그러면 재료비에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공사 원재료비에서 우리가 여기 계정별 원장이잖아요. 계정별 원장인데 이렇게 외주비, 재료비, 공사비, 농우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체크했어요. 여러분들 나름의 방식으로 체크했으면 이거를 다시 체크한 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외주비 모이고 외주공사비 모이고 장비 사용료 모이고 인건비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모이면 각각의 외주비에 대한 합계 금액, 뭐 재료비에 대한 합계 금액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원재료비에서 발제한 원재료비에서 걸러낸 인건비와 외주공사비, 뭐 장비 사용료를 발치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료비 안에, 재료비 30억 안에 인건비성 자료가 2억이 있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재료비에 용역 세금 계산서가 2억이 있었다. 합계 금액이. 그리고 재료비 안에 외주공사비가 13억이 있었다. 아까처럼 공사로 판단될 만한 거, 엘리베이터 금액 뭐 이런 것들이 13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죠? 13억을, 이거는 공사비죠. 계산서 금액인데, 공급가액인데, 이거를 29%한 금액이 이제 외주 농우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9%한 금액. 그래서 재료비에는 순수 인건비가 2억이 있었고, 예를 들어 3.3%나, 저런 것들, 용역생계산서가 2억이 있었고, 공사비로는 13억이 있어서 13억을 29%하니까 3억 7,700이고, 그러면 여기다는 뭘 썼냐면, 요 금액, 인건비 금액과 공사비를 인건비로 변환한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5억 7,700이구나. 즉 재료비에서는 보수 총액을 5억 7,700 발췌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계정마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정을 쭉 하나로 연결했고 우리가 여기다가 공사비, 인건비, 뭐 장비비, 장비 1, 장비 2 이렇게 다 체크를 계속해서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렬을 하시면 공사비만 모이고 인건비만 모이고 장비 1, 2만 모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합계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요렇게만 구하셔도 됩니다. 합계만 구하시면 인건비는 전체 얼마가 발치됐구나는 어디서 보면 요게 인건비 발치된 내역의 합계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각 계정에서 인건비를 발치한 내역이니까. 그리고 이게 외주공사비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장비 사용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 사용료. 여기서 장비 사용료는 특징이 있죠. 장비 사용료는 총 5억이 발생된 거예요, 5억. 근데 이 중에 4억은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계산서밖에 없기 때문에 29%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억 1,600이 되는 거고, 5억 중에 1억은 거래명세표가 있었어요. 거래명세표를 보니까 총 1억이 어떤 장비든 간에 다 합쳐보니까 5일, 10일, 15일, 20일 합쳐보니까 100일 정도 돼. 100일이야. 그러면 93,766원 곱하기 100일을 하니까 937만 6천 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따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거를 인건비로 금액을 변환한 거. 그래서 전부 다
외주비를 인건비로 합친 거, 이 인건비, 요거 더하기를 하니까 계정별 보수총액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 합친 금액이 얼마? 54억이 되는 겁니다. 54억이. 그러면 54억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와 같냐면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산 한창 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뭐 제가 10억이다 20억이다 뭐 표를 보고 한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을 그 디테일하게 보니까 54억이었더라. 그럼 이 54억은 어떤 금액이죠? 1년간 전체 우리 공사에 대한 전체 매출 공사에 대한 모든 매입장 중에 인건비가 54억이라는 뜻입니다. 54억. 54억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산재 비율이 아까 우리 구했었죠? 어디서? 여기서 구했었죠? 아, 산재는 우리 20%입니다. 라고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고용은 아까 몇이었죠? 70%다. 라고 구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20%, 70%를 대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4억 중에 20%는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산재 보수총액에 들어가면 돼서 산재 보수총액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 다시 고용은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70% 곱해서 이 금액을 해도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빠진 게 뭐가 있냐면 70% 하면 안 되는 게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장비 사용료는 산재에만 들어가지 고용 쪽엔 없죠. 여기 지금 빈칸으로 돼 있죠. 고용보험은 장비는 빠진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죠. 산재에서 고용으로 넘어오면서 임금, 그 정규직 급여는 여기서 산정을 하되 2억 중에 70%니까 14억, 1억 4천 맞죠? 여기서 산정을 하되 이건 어디로 넘어간다? 본사로 넘어가고 여기선 빠진다. 그래서 이 장비대를 뺀 나머지 합계 금액이 총 37억인 거예요. 37억에서 1억 4천은 왜 뺀다? 이게 1억 4천인 거예요. 고용보수총액. 이거는 어디로? 이 금액은 본사로 올린다. 뺐더니 36억이 됐어요. 고용보험 보수총액이. 36억을 여기다 쓰면 끝난다. 1억 8천, 187만 5천은 어디서 왔다? 여기서 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짜로 계산한 금액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별도로 구해줘야 되죠? 전체가 1억이 전체 현장에 대한 날짜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장비에 대한 계산서 금액이고 이거를 100일로 곱하니까 100일 곱하기 93,000원 하니까 930만 원이 되고 930만 원은 전 현장에 대한 거니까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거 20%를 곱해줬더니 180만 원이 된 거예요. 930만 원 곱하기 20% 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다 적어주면 된다. 이게 고용산재 보수총액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은 현장 고용산재 보험료를 다 끝낸 거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게. 여러분들 가장 안쓰러운 게 뭐냐면 여기 인원수 채워놓는 업체들 있죠. 근로내역 신고 막 뒤져가지고 여기다 뭐 127명 뭐 이렇게 적어놓는 거 있는데 이거 베테랑들은 이거 빈칸으로 놔두지 아무것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 이거 채우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 그럼 뭐만 쓰면 되느냐? 여기 산재 보수총액 여러분들 구한 거 있잖아요. 이 합계 금액 요거를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냥 보수총액에다가. 인원도 안 써도 돼. 여기다가만 하나만 쓰면 돼. 그럼 고용은 어디다 쓰느냐?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합계 금액만 각각 현장 거는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것도 아까 계산한 금액 그대로죠. 지금 요걸로 미루어 판단했을 때 1억은 누구 금액이죠? 본사 내근직 금액이죠. 이거 본사 겁니다. 본사 거. 그러면 여기는 뭐죠? 1억 더하기 현장 보수총액이 더해진 것이 현장 고용보험 간접노무비죠. 더하기. 요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총 급여가 7억이에요. 대표이사가 2억 가져갔고 현장 근무 상용직이 4억이라고 치면 이게 내근직이 1억이에요. 그러면 본사 산재보험은 내근직만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내근직만. 그 1억 그냥 적었잖아요. 우리 1억 적은 거예요. 여기는 뭐 어떻게 적을까요? 여기 이 밑에 요거는.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해놨는데 1억을 그냥 여기다 적어요. 밑에다가. 그리고 이거 급여대장 막 골라가지고 1월달에 3명이었고 2월달엔 5명 이거 골라낼 필요 없이 1억을 여기다가 합계 금액을 적으시고 위에는 나누기 12에서 그냥 짝짝짝짝짝 적으시면 돼요. 그럼 앞에 4명은 어떻게 적어요? 그냥 대충 적으시면 돼요. 아니, 그냥 저는 왜 4명 적었어요? 800이니까 4명 정도 일했겠지. 그냥 적은 거고 3명 적어도 되고 2명 적어도 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냥
본사 거는 적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 전문가라는 놈 입에서 뭐 요식행위란 말이 나와서 좀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는 게 FM이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본사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느냐? 당연하죠. 간단하죠. 1억 곱하기 아까 70%라고 했죠. 현장 근무 사용직이 4억이에요. 4억 곱하기 70% 하면 2억 8천이죠. 2억 8천하고 1억하고 더하면 얼마죠? 3억 8천이죠. 3억 8천 밑에다가 적고 나누기 12 하면 되는데 여기는 왜 3억 8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외 규정을 하나 넣어봤어요. 뭐냐면 요거 65세 이상 고령자가 그냥 요 달, 몇 달이야? 6월 달부터 입사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금액 빼줬더니 요 금액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사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없고 외국인도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2억 8천 곱하기 2 더하기 1억이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억 8천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3억 8천 나누기 12에서 12분의 1이 여기 그냥 다 적히면 되고, 인원은 어떻게 적는다? 3,100이니까 그냥 한 10명 적으면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2,000 넣으면 막 7명 적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셔도 된다.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목맬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사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예기치 않게 35분 정도 오바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은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든 우리 사무실로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 많으니까 고용산재 교육 들었는데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